그 16분한테 질문을 던졌다기보다 그렇지. 우리가 이번에 하는 작업은 그 전제로부터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보고 어떤 답을 해보고 또 때로는 그 사태를 어떤 방식으로 드러낼 건지 이것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자꾸 이번에 작업을 해봅시다라고 이제 예술감독 입장에서는 하나의 이제 컨셉을 제안한 거니까요. 이제 그 작가의 작업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방식에서 자기가 놓이는 자리의 맥락과 그 자체를 존중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공예술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여기에 이제 봄이나 이럴 때 되면 식물이 어느 정도 위로 자랄까요? 제게 뭐 20 정도 올리는 거니까 총 해서 한 80cm 높이가? 그러니까 많이 낮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주로 여기 생태습지 이제 조류 관찰하거나 하는 네네. 공간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거나 너무 가까워서 간섭이 되는 걸 원치 않는 작품들은 이 안쪽으로 배치를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여기 이제 관목류들이 살짝 이제 될 테고 요 교목은 좀 위쪽으로 전체적으로 저 안쪽 그 물하고 경계요. 그쪽으로 조금 더 가능한 이제 좀 떨어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 한 중앙 정도도 괜찮을 것 같긴 하고 그 정도 보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새를 위한 사실은 가까울수록 안 좋아요. 새 입장에서는. 네. 뭐 새를 위한 조각이라기보다는 새들이 만든 형태를 약간 사람들은 조형물로 읽고 네. 새들은 집으로 인식, 자기네들이 익숙한 어떤 형태로 인식하고 약간 그게 예. 중요한 거라서 양쪽의 새들이 경계. 갖고 있는 네. 조형성 네. 이거를 좀 근데 여기는 그냥 일반 그 바닥이랑 비슷하긴 한 거죠. 지금 그렇죠. 흙으로 된 물이 거. 올라오는 네. 게 아니니까. 땅 같은데 조금씩 이렇게 치워놓는데 가끔 보면 돌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밀려 올라오는.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뭐 살짝 기울어지거나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이게 땅이 요만큼이 보면은 이제 우리가 동결심도라고 그러면 1m 20의 땅은 언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러니까 얼었다 녹았다 하면은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안에 있는 것도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그 안정적으로 고정돼야 되는 구조물들은 기초를 좀 더 신경 써야 되고. 그게 이제 저는 이게 딱 맞아야 되잖아요. 서로 이 수직 수평이랑 그것도 좀 바닥에 깊이로 넣고 했을 때 쉽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설치하는 관 굵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뭐지? 한 번을 박아주신다 하면 뭐 이 길이는 사실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더 깊이 해도 되고 좀 새들이 만들어낸 새집의 형태들을 조금 리서치를 하게 됐고 그랬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작은 나뭇가지로 만든 새집뿐만이 아니라 엄청 크게 이제 뭐 조형적인 어떤 새집의 형태들을 좀 찾게 됐고 그 형태화를 기초로 해서 네, 형태적으로 잡게 됐습니다. 저는 제 작품이 새들한테는 자기들이 만든 어떤 새집 그리고 나한테 익숙한 형태 이런 걸로 좀 읽혔으면 좋겠고 사람들한테는 또 조형물처럼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와, 새들 집 굉장히 잘 만드는데 새들만큼 만드실 수 있어요. 저도 뭐 못 만들진 않으니까 새집처럼은 안 보일 수는 있겠죠. 네. 뭐 화려한 색 좋아한다고 해서 그냥 좀 밝은 색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열매 색깔 같은 색을 그냥 선호하는 편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그냥 좀 나무색 이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 좀 더 화려하게 그냥 10cm까지는 올라오겠죠.
나중에 이제 근데 아까 우리 보면 새 집이에요? 네. 맞잖아, 봐, 새 집이잖아. 맨날. 제가 생각했던 대로 잘 됐죠? 설치해 주셔가지고 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기에 식물들이 자라고 초록초록해졌을 때 어떤 모습일지가 좀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상에서 계속 누리는 그런 혜택들, 전기라든지 어떤 그런 전반적인 시설들이 굉장히 그런 걸 사용하면서 안락함을 느끼는데, 그 이면에 그걸 만들기 위해서 자연 생태계를 파괴해야 되는 인간의 운명이라고 해야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랑 얇은 저 인간이 갖고 온 거예요. 자연부터 다시 배우고 그걸 통해서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우물을 하나의 상징물로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시는 그 E.E. 커밍스의 시인데, 이 사람이 이 시를 발표한 게 벌써 70년이 넘어요. 그런데 그 분께서 고민했던 거,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이 세계가 변하는 거를 보고 이 시를 썼는데, 세상은 그때보다 지금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나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연을 생각하는 저희 마음들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어떤 분들 계속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그 시를 제 작품에 사용을 해봤고요. 저 우물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우물에서 저희가 필요한 물을 얻었잖아요. 지금은 상수도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그런 우물들을 어떤 장면을 회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마을 안악들이 모여서 어린이들이 아니면 동네 사람들이 그곳에 물을 길러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하나의 원천이었을 텐데, 지금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말라버린 거에 대해서 아쉬움,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커믹스의 시를 결합을 하면서 좀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는, 또 이 세상이 좀 더 나아져야 된다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Pity this busy monster, man unkind, not. 떠나간 황새를 사랑한 나머지 너무 그리워해서 황새를 볼 수가 없어서 이제 매일 밤 달을 쳐다보고 있는 사슴을 한 마리 구상했습니다. 여기 왕송못과 어우러진 어떤 환경에 관한 이야기도 같이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을 하셔서
원래 없었던 사슴의 귀 언저리 부분에다가 나무를 꽂을 수 있는 작업을 해서 거기다가 꽂게 될 겁니다. 여기에 만약에 꽃이 필 수 있다면 막 꽃도 피고 잎도 달리고 그런 모습도 상상하고 있죠. 스테인레스로 원래 물에 들어가게 계획을 했는데 물 한가운데 들어가는 거는 뭔가 위험 부담이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가 언저리 쪽으로 변경을 했고, 원래 생각은 그게 철제지만 약간 오래된 나무처럼 이를테면은 녹슬고 힘없고 막 그 한겨울에 처량한 나뭇가지처럼 보였으면 하는 마음이 이제 처음 기획할 때는 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스테인레스를 하게 됐고 거대한 상징이 되길 바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키가 한 2m로 줄었죠. 그리고 이제 구조적으로 위험해질까봐 나뭇가지처럼 얇게 보였으면 좋겠는 애초 계획에서 조금씩 두꺼워졌고, 스테인레스 가공이 이제 거울처럼 반짝반짝하게 돼서 이제는 마치 거울처럼 보일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사슴 월광지록의 그 주둥이 끄트머리가 보름달에 걸리는 어떤 때가 온다면 그날 와서 또 사진을 찍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뿌듯하고 우리뿐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 제 작업은 그 왕송못의 좀 특별한 시선으로 바라본 이미지들을 촬영을 해서 뷰마스터라는 기계를 활용을 해서 많은 경험들을 하실 수 있게 대중들에게 공개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뷰마스터라는 기계를 통해서 보면은 조금 더 새로운 이미지로서 다가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재밌게 관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진짜요? 다행이다. 좋아. 이건 두 가지가 다른 거죠. 사실 여기가 사람이 산책을 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새나 그런 다른 이렇게 동식물들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새의 시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곤충의 시점이 될 수 있고 다양한 시점의 이미지들을 좀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시점이 다른 풍경을 보면 좀 사람들이 새롭게 느끼겠네요. 그런 의도가 있으신 거네. 네, 약간 조형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풍경이라는 이미지보다는 되게 뭔가 그림 같기도 하고 조각의 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점들이 굉장히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허들링 0.5는 그 산업화로 전 지구의 온도가 1도가 지금 높아져 있고 향후에 지금 또 지구의 온도가 1도 정도 더 높아진다고 하는데 그 1도가 높아지는 거에서 0.5도가 올라가는 거와 1도가 올라가는 거의 차이가 생각보다 전 지구적으로 그 엄청난 위기를 불러일으킨다는 이제 위기감에 이제 경각심을 좀 주고자 생각한 작업입니다. 0.5도와 1도가 올라갔을 때 해수면의 차이가 한 36cm 정도가 차이 나는데요. 근데 그 차이에 의해서 1000만 명 정도의 기후 난민이나 환경 난민이 발생할 거라는 이 국제기구의 이제 보고도 있습니다. 왕송못에서도 저희의 이 허들링 0.5 작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중요한 문제인 이 환경과 기후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펭귄이 남극에서 추울 때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뭉치거든요. 그걸 허들링으로 하는데 그게 이제 원의 형태로 뭉치는 거여서 그거와 비슷한 그거 따고 0.5에 있는 그 0이라는 또 것도 이제 그 0이니까 그것도 이제 허들링의 뜻이 되기도 하고 네, 그런 뜻입니다. 난급 펭귄이 그 추운 기후에서도 자기들이 그 살기 위해서 그 허들링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추위를 막잖아요. 그거 자체가 지금 이 왕소모 자체도 저희가 이제 인공 담소로 만들어진 것도 지금 이 펭귄처럼 저희가 어떤 지구나 이런 그 기후적인 환경적인 면에서 저희가 이거 왕소모 자체가 만들어진 것도 우리가 이런 허들링과 같은 움직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들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기후나 환경에 대해서 근데 좀 더 제가 생각해야 되고 실제로 그 난급 펭귄들이 허들링으로 뭉치는 것처럼 이제 좀 더 우리가 사람들이 이 기후나 환경 문제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더 이제 방어하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스스로 더 준비를 잘 해야겠다라는. 지금 이번 그 왕소못 작업은 그 왕소못 안에서 서식하고 있는 그 동식물들을 소재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생태 위주의 작업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현재 당면 문제가 뭐 코로나 문제도 있고 전반적인 환경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내용을 아울러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새가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언젠가에 다 뭐 지금은 사람만 쓰지만 새들도 동물들도 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듯한 그런 이미지로 그 지금의 문제를 이제 우화적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4개의 그 작업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아주 요 4가지가 한꺼번에 이제 간격을 두고 이제 연결될 거예요. 그래서 간격이 한 5cm 정도씩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그 근경 뭐 원격 거기 뭐 좀 입체적으로 보여질 텐데 그 배경이 뚫어져 있기 때문에 반대편 공간이 이제 이 사이로 항상 그 빛도 들어오고 다른 배경도 이미지도 이제 보여지게 되는 방식이죠. 이 새를 굳이 넣은 이유는 그 왕소못에 살고 있는 그 동식물들을 좀 찾아보니까 뭐 굉장히 많은 종류의 그 새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이제 그 장소적인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넣었습니다. 새들은 좀 새들의 이미지는 조금 더 단순화시키고 그 컬러도 그렇고 뭐 형태도 그렇고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이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개구리로 일단 한국명으로 하면은 그렇게 작품 제목은 정했고요. 제가 이 개구리를 작업을 한 거는 일단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이렇게 주위에서 개구리 잡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 어떤 심성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커져가지고 아마 작가가 돼서 예술 활동하는데 조금 더 영향을 미쳤던 걸로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 왕소못을 둘러봤을 때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게 이제 어린 시절 개구리 잡던 그런 어떤 환경이랑 비슷해서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났고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할 때는 이 양서류 중에 특히 개구리가 그 어떤 환경 오염에 되게 척도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이제 개구리라 그러는데 이 개구리가 굉장히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나라에 이제 그 개구리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금개구리라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돼 갖고 많이 이제 옛날에는 엄청 흔했지만 지금은 이제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개구리 주제를 잡았고 그 개구리에서 이 등 부분을 보시면은 이 날개와 이제 다리가 한쪽 달려져 있는데 쉽게 생각해서 이 다리는 어떤 이제 환경 오염에 의한 어떤 돌연변이를 상징을 하는 거고요. 이 날개는 앞으로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더 좋은 미래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의지 내지는 그런 의문점을 갖다가 상징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런 어떤 환경 오염과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개구리를 토대로 해서 그런 어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싶어서 그런 개구리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여기가 생태 공원이잖아요. 자연이 그대로 살아있고 최대한 손대지 않은 그 자연 원형의 그런 상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이제 인상을 처음에 받았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가장 자연스러운 어떤 풍경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했던 생각인데 이런 큰 새알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이 큰 새알을 놨을 때 이 사람들이 조형물이네 바로 이렇게 느끼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우리한테 잊혀졌던 어떤 동물이 다시 와서 여기가 정화가 돼서 그런 떠났던 동물들이 다시 돌아오진 않았을까, 진짜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진짜와 또 어쩌면은 조형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일 수도 있고 그 경계에서 사람들이 좀 의아해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의도했어요. 물음표, 느낌표, 쉼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알이라는 게 사실 아직 깨어나지 않은 상태니까 아직 언어화되지 않은 모호한 상태로 남아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호들로 했고,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거 뭐지? 진짠가? 작품인가? 하는 이제 그 궁금증? 어쩌면 진짜 여기가 다 정화가 돼서 새로운 시작이 열릴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어떤 이 자연 환경을 환기시킬 수 있는, 그래서 느낌표? 그리고 그런 상상을 하면서 뭔가 마음에 어떤 쉼표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의미들을 담아서 그런 제목을 만들었어요. 계절적인 색감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 사진 찍을 때 그런 기본적인 염두에 둘 수 있는 색깔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어때요? 녹색이 많이 올라오죠? 그 느낌. 그런데 막 주민들은, 그 의왕시 방문객들은 그 왕성호수에서 그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여유를 즐기는. 근데 뭐 그때는 이제 조금 시기가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선생님들이 관심이 있으시니까 그런 거를 계속 기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1년의 풍경이고 계속 그 기록은 영원히 남아있을 수가 있잖아요. 계속 더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소중한 자료로 남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계속 좀 뭐랄까 좀 관심 있는 그 카테고리를 집중적으로 뭐 계속 남겨두면 막 계속 언젠가는 뭔가 더 쓸모있게 더 사용될 일이 계속 오거든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의왕시에서
무광 주민들이 또 가깝게 사는 선생님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게 또 권리일 수도 있거든요. 먼 데서 와서는 찍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관심도 없고, 그렇죠? 특별히. 근데 여기 또 지역에 사는 분들 다 오시나요? 지역에 대한 애정과 정과 이런 거를 갖다가 난 카메라로 이렇게 세상을 보는 느낌은 어떠세요? 또 다른 느낌이 들어요. 제가 보지 못했던 걸 또 카메라로 다시 보니까 새롭기도 하고 저희 동네에 이런 곳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우리 동네 아닌 것 같을 때도 되게 많고 이런 공동작업을 저 혼자가 아니라 뭔가 프로젝트에 같이 합류해서 하니까 더 뜻깊고 또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또 어우러져서 같이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눈이 좀 많이 와도 날이 추워도 하하호호거리면서 같이 얘기하고 같은 공통의 주제와 목표를 두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재밌고 즐거운 것 같아요. 근데 2020년도에 제가 여기 이곳에서 이쪽 방향을 보고 볼 때마다 8번의 사진을 찍었었거든요. 근데 그 계절별 사진이 달에 하나씩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냥 정말로 하나의 좋은 추억도 되고 취미도 될 것 같아서요. 참 좋습니다. 제가 사진을 처음 이제 지금 처음 배우고 있는 밑작이긴 한데 좀 더 관찰력이 생기는 것 같고요. 주위 환경이 변하는 색감, 파란색, 빨간색 이런 것들이 빛이 그런 것들이 되게 신기하고 재밌어요. 그리고 마을 분들하고 같이 참여하는 게 되게 재밌네요. 잘 몰랐던 분들하고 그분들의 또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게 돼서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눈 오고 바람 많이 부는 날 이 사진이 아니었으면 아마 날씨가 나빠서 안 나왔을 텐데 이런 날씨에 본 왕송호수가 평소 때 보는 거랑 이렇게 많이 모습들이 달라서 되게 인상 깊었어요. 바람 많이 불고 추웠는데요. 그래도 한 바퀴 도니까 좋아요. 저희가 사진 찍을 일이 아니면 이런 날 나오지 않을 텐데.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은 샤이니한 날. 왜요? 해와 햇빛과 눈빛이 어우러져서 샤이니한 날. 사진이 아니었다면 나오지 않은 날. 여기 사람이 아니고 청계동에서 왔는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관심 있게 뭔가를 집중해서 바라본다라는 거. 그래서 풍경이 너무 아름다운 곳인 곳을 아는 곳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예. 왕송모 케빈이 만세! 우리 대한민국 만세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이거 너무 어렵다. 차라리 하려면 이 돌이 낫지. 이게 나요? 이거는 약간 무관해서 이거 그렇게 뭐 안 났어요. 이쪽 면이 뭐가 난 것처럼 보이는데 크게 뭐 안 났어요. 요거하고 만나면은 네. 잘라도 네. 괜찮을 것 같고 그냥 둬도 괜찮을 것 같고.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태습지에서 작업을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태에 관련된 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자연에 방해되지 않는 조건에서 자연석을 이용해서 작은 생태 이야기, 그러니까 돌 하나에서 사계절이 지나가고 머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작품을 의도할 때 자연밖에 없는데 제가 하는 행위가 방해되지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석을 가지고 이제 자연과 만나는 그런 시점, 만남, 초점을 이렇게 맞춰봤어요. 네.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이제 한 계절, 지금이 겨울이면 한 계절 바뀔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이제 와서 과연 이 생태습지처럼 이 조각품이 생존이잖아요. 돌도 하나의 생존인데 돌아가고 있을까 좀 확인하고 싶은 그런 꿈이 커요. 네. 중에 이렇게 예, 풀들이 여기서 이렇게 자라는 모양새거든요. 먼저 요거 심 받고 나서 밖에 작업을 하시나요? 아니면 밖에 작업도 하시고 그건 뭐 좀 더 깊었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의견들 한번 최종 점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흔들리는 거 말씀하시는 건데. 네네. 여기가 수평이라면 둥글게 해서 뭔가 약간 흙먼지라는 게 날라와서 이렇게 대적했어요. 속이에요. 네. 바닥 밑 아래쪽. 네. 근데 이거는 금방 돌이 말라버리면은 네. 잘 못 살아요. 구멍을 하나 뚫고 놓으면은 그리고 흙을 채워 놓으면은 여기서 나오고 뭐 가해는 좀 날려주든지. 방은 안에 요 중심에 이렇게 뚫게 되는 거네요. 그럼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는 부분이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봐야지. 이렇게 땅하고 잘려 있으면 네, 닿게. 여기가 흙이면은 네. 여기가 약간 굴려주면은 네. 이렇게 그럼 흙이 요 정도까지 이렇게 네.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럼 나중에 뭐 이런 데는 이제 먼지처럼 흙들이 좀 있을 테고 예, 그래서 우연치 않게 어쨌든 이쪽으로 씨가 하나 이렇게 날라오면 예, 그게 이제 해서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이렇게 나는데 지가 이제 뭐 튀어나올 거는 돌 밖으로도 나오겠지. 명장님 앞에서 돌의 매력은 뭡니까? 돌은요, 일단 저는 이상하게 돌은 따뜻하게 느껴지거든요. 네, 따뜻하게 느껴지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담아주지만 그 이렇게 바람이나 태양에 이렇게 별로 이렇게 자극 안 받고 또 아주 서서히 그 나이를 먹어가는 그 매력이 그 돌이 가진 매력인 것 같아요. 네. 색감도 그렇고 어떻게 감히 화가들이 그 색깔을 표현해낼 수 있겠어요. 계획서로 보낸 건 이제 QR코드 3개 정도 해가지고 그 QR코드 3개에서 이제 핸드폰을 찍으면 거기 장소랑 좀 연관된 어떤 퍼포먼스라든가 어떤 이야기 극장이 좀 나왔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서 이제 자연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인공물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퍼포먼스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인공물이 생겼을 때 생겨나는 어떤 경계라든가 인식의 변화 같은 것들을 좀 신체를 이용해가지고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생태습지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처음 본 사람들한테는 되게 자연적으로 생긴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 리서치 해보니까 생각보다 뭐랄까 뭐 안내 표지판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라는 그런 표지판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인공적으로 많이 만들어진 것들도 있고 그것들을 좀 활용해가지고 좀 단발적인 어떤 행동들이나 퍼포먼스를 만들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된 다음에 QR코드를 찍으면 그런 것들이 좀 볼 수 있도록 좀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같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의논도 했었고 저희 뭐 난간 같은 거 있잖아요. 난간 동그란 봉 있고 그 위에 알 같은 걸 놔두고 알 위에 뭔가 QR이 이렇게 돼 있어서 곳곳에 설치하신다고 했었으니까 그 알 QR코드는 이 스토리랑 그러니까 이 영상의 어떤 스토리에 다 맞는 거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만든다던가 그렇게 좀 얘기는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건 한번 어떻게 구현이 될지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이즈 같은 경우도 좀 이를테면 인형이 이런 QR을 하나 들고 있거나 그래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QR을 만나는 방식이 아닌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서 전달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1차적으로 뭐 조형적 호기심이 가니까 QR만 있을 때하고 전혀 다른 거지. 예. 그 저희가 약간 생태공원이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멈춰져 있는데 좀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거 주면은 이 원두막 자체도 좀 사람 움직이는 어떤 생물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 손가락이나 이런 것 틈 사이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 원두막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려고 했습니다. 가상의 새를 하나 만들어서 제가 이제 새가 돼가지고 퍼포먼스를 이제 공원 장소에서 뭔가 이제 이런 인공 호수에 사는 어떤 새의 이야기나 이곳이 고향인 어떤 새나 아니면 인공적인 곳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새는 어떨까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뭐 호수 근처에서도 하고 벤치에 앉아서도 하고 그런 게 이제 제가 만든 이야기 가상의 새 이야기들을 이제 곳곳에 QR코드로 찍으면 그거를 이제 영상으로 그 장소에서 어떤 대사와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왕송호수에서 수집한 이미지들을 가지고 이제 목탄 드로잉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본 자연이나 그런 동식물들을 수집해서 여러 장의 목탄 드로잉을 이용해서 이제 움직이는 드로잉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보여주는 방식은 QR코드를 이용해서 왕송호수를 찾은 사람들이 이제 핸드폰에 QR코드를 대면 그 드로잉 영상을 보게 되는데 익숙하지만 그런 낯선 장면들을 다시 드로잉을 통해서 감각하게 되면서 여기를 조금 더 풍부하게 느끼고 감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날것의 뭔가 생태계를 보는 느낌이어서 철새들도 정말 많고 진짜 제가 여기 근처에 사는데 이렇게 근처에 이렇게 새들이 많고 멋진 그런 날것의 자연과 이제 산책로가 이렇게 함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는지 몰랐는데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여기가 정말 아름다운 곳이구나 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러 명의 작가분들의 작품들이 들어오게 되면 조금 더 이곳을 뭔가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다리가 그러니까 바닥에서 약간 뜬 상태. 약간 뜬 상태.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바닥 이렇게 쪼그리고 앉았을 때 눈에 이렇게 올라오고 보이고 이렇게 바닥이 열려 있어요. 바닥이 보이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맨바닥도 보일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면은 요렇게보다 네네. 가운데 좀 봉 같은 걸 잡아서 아니에요.
거기가 뚫려 있어. 이렇게. 밑에가? 네. 밑에가 뚫려 밑에가 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다리를 그 뚫려 있는 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면 그러면은 다리를 식물도 보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육면체가 다 알겠어요. 보이기 때문에 네. 기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억을 왜 해야 되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억은 치유를 하기 위해서 기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치유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저희가 이거를 그냥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 버리고 나면 또 다시 이런 일이 올 수 있잖아요. 그의 겨울을 두고 돌아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의 겨울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건데 그 이유는 지금을 교훈 삼아서 저희 스스로가 이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한창 거기에 다들 생각이 집중돼 있지만 이게 끝나고 났을 때 또 우리가 안게 되는 그런 상처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이제 잘 치유를 하느냐. 해마다 여기에서 나고 자라고 하다가 겨울 되면 또 쓰러지고 그렇게 했을 텐데 사람들도 매일 똑같은 일상에서 잘 지내다가 올해는 조금 유난했잖아요. 2020년에는. 얘네도 올해는 조금 달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달랐을 것 같은 1년을 잘 견뎌냈다고 기억해주고 싶어요. 저희 사람처럼. 그래서 이 겨울에 말라진 잎들을 모아서 그 상자 안에 넣어서 2020년을 기억하려고 해요. 위험이라는 작품인데요. 여기를 지나가다가 위험 표지판을 봤어요. 근데 사실 별로 위험해 보이지 않았고 그 위험이라는 표지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위험이라는 거를. 여기는 자연이 주인공인 곳인데 하지만 또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공간이잖아요. 사람에게 하는 말인데 그럼 정말 위험한 게 뭘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요즘 뭐 기후변화나 뭐 대멸종이나 그런 거를 좀 생각하고 있던 차에 우리에게 위험한 거는 기후변화다 지금. 그렇게 해서 위험이라는 그 표지판에 이렇게 병치시켜서 내가 생각하는 위험은 이거다 하고 이렇게 이산화탄소 400ppm이 됐을 때 건너지 말아야 될 강을 건넜을 때 위험해지는 생물들. 드릴 저거 뭐 발전기 걸어서 나무도 있고 뭐 거북이도 있고 바다 거북도 있고 뭐 새들도 있을 테지만 우리 사람도 좀 위험해지잖아요. 난민들, 좀 적도 부근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위험해진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기후변화라는 그 메시지를 한 문장이나 뭐 어떤 도형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가 가장 효과적일까 생각을 했을 때 왜 하필 꼭 이산화탄소가 됐는지, 이산화탄소의 400ppm이 어떤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한계선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자료 수집이 좀 거의 전부였고요. 그리고 디자인 같은 거 했는데 사실 처음에 제가 이거 공공미술을 했을 때 이렇게 자연이 아름다운데 내가 뭘 만들어도 여기 자연보다는 아름답게 만들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작품을 한다는 생각은 애초에 없었고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를 주지 못하겠지만 어떤 자극이 되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저는 기후변화였고 그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을 때 위험해지는 것들을
이산화탄소 400ppm과 어떤 동물들에 대한 상징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LC는 뭐예요? LC는요, 이게 적색 목록이라고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세계적인 어떤 기준표가 있어요. 그래서 LC는 관심 대상이라고 요즘에는 최소 관심으로 바뀌었는데, 뭐 제가 봐야 되는데, 하여튼 좀 생물에 대한 그 멸종 단계를 나타내는 표시예요. 예, 새집을 저희도 20년 동안 계속 주변에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특별히 안 해도, 예, 관리 안 해도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요? 예, 예. 특별히 뭐 그게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작은 새들이 안 보이는 거로 봐서는 지금 겨울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뭐 위험 요소들이 많겠죠. 그렇죠. 큰 새들 자체도 위험 요소일 테고, 그러니까 새집 자체가 원래는 이제 부화하기 위한 거잖아요. 알을 낳고 동지를 트는 목적이. 근데 사실은 피난처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위협으로부터 이제 은신처가 될 수도 있고, 새집이 아니면 뭐 천재지변 같은 때, 태풍이 분당을 할 때 말 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용도, 비를 피하고 뭐 바람 피하는 용도, 뭐 그런 용도로도 이제 사용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어쨌든 뭐 관찰의 대상이긴 하네요. 여기 워낙 큰 새들만 봤지 작은 새는 한 마리도 못 봤거든요. 네, 작은 새들이 안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작은 새들의 먹이 활동하고 여기가 그렇죠. 환경이 좀 안 맞아요. 그럴 수도 있고, 새 집이라고 하지만 사실 인간의 집을 비유하면서 그렇죠. 염두에 둔 건데요. 우리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집의 형태가 이 군집형, 밀집형 어떤 그런 아파트 형태를 선호하는 게 굉장히 아주 지배적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현상이 과연 이제 전체 생태적인 균형에 봤을 때 이제 온당한 건지, 아니면 뭐 비용적으로 막 천정부지적으로 띄우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 거주하는 목적으로 사람들이 집을 생각하는 건지, 이런 복합적인 생각들이 같이 깔려 있는 거죠. 거주 공간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실제 주거 삶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 그냥 편리와 효용성, 안전 뭐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해서 말씀대로 복합적인 어떤 생태계 안에서는 굉장히 위리된 어떤 그런 삶의 형태를 지향하는 게 아닌가. 이게 생태계 전체를 봤을 때 이 집이라는 구조, 새 집을 보면 모델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러셨겠네요. 그 소대형 새 집을 두시는 이유가 또 다른. 소대가 사실은 새 집의 형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새가 거주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뭐예요, 오리라든가 뭐 기러기라든가 그런 거를 상징물로 해서 어떤 상징, 그 기원적 상징이죠. 희망을 갖게 만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희망의 상징이라고 하는 어떤 그 새 집의 형태를 갖고 있다고 봐서 저는 그냥 그 아이디어에, 소대라는 아이디어에 새 집을 하나 넣자. 실제 거주하는 새 집을 넣으면 재밌지 않을까. 첫 번째 아이디어는 이제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소대를 만들려고 생각했는데 너무 이제 일반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유의 전형적인 거잖아요. 그 고착이니까 그걸 좀 뒤틀어서 실제 새가 거주하는 거를 소대 형태로 만들면 어떨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아직 말씀 안 드렸지만 지금 처음에는 그 초기 아이디어는 그냥 제가 구상했던 그냥 새집 형태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이제 계속 이제 같이 이제 곁다리로 붙더라고요. 달라붙어가지고 지금은 펭귄 새집을 만들었어요. 펭귄 새집 2개 만들고 펭귄 머리를 한 오리.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펭귄 새집이에요. 소대형은. 근데 그거를 정남향으로 두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극의 펭귄을 기원하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소대지만 펭귄 소대인 거죠. 지금은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그러면 설치할 때 이렇게 중복하는 것에 대한 좀 고려들이 좀 필요하겠네요. 저는 뭐 그렇게 특별히 그렇게 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요. 왜냐면
워낙 착중이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라서 예, 그렇죠. 제가 그 텍스트에서 썼지만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뭐 발전을 얘기하는데 예. 사실은 저는 그게 회의적이거든요. 근데 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과 불가능성이 워낙 충돌하고 있고 예. 우리가 실천의 어떤 접점에서 사실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예. 어디까지 선에서 실천을 해야지 이제 지속 가능하게 될까. 예. 거기다가 발전이라는 개념을 쓰게 되면서 어디까지 발전과 진보를 우리가 추구하면서 예. 이 자연 상태를 지속시킬까. 예. 이런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충돌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희망이라는 지점은 사실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희망을 갖는 거잖아요. 예, 예. 그 자체가 굉장히 저는 착중이라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이제 봤던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결합이 돼도 예. 사실은 주제가 혼란스럽고 착중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념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봤습니다. 호수 주변에 이렇게 벌목된 어떻게 보면 버려지는 나무잖아요. 이 나무를 이용해서 이 왕성호수를 찾는 그 철새 중에 저는 이제 저 새가 이렇게 좀 굉장히 맑고 깨끗한 그런 곳에서 살기 때문에 그 우리 의왕 시민들이 더 잘 가꿔서 저 새가 매년 날아올 수 있는 이런 어떤 소망 이런 것들을 저새 형상을 이 나무를 가지고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다림, 저새를 기다리고 또 지금 좀 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다들. 뭔가 좀 희망의 날개를 좀 이렇게 쫙 펼칠 수 있는 어떤 날개를 이걸로 만들 수도 있고 일단은 이 나무들을 채집을 해서 이제 나무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봐서 가장 어우러지게끔 만들 수 있는 이런 형상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산책로에 설치해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늘 이 왕성호수 생태 호수로서 잘 가꾸면서 잘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가는 어떤 그런 힘을 좀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이렇게 버려지지만 이게 하나의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퇴비가 되잖아요. 이건 썩고 또 다른 새로운 나무는 자라고 그래서 이제 뭐 나무 옆에 설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상징적으로 그런 순환, 자연의 어떤 순환 이런 것들도 이번 생태예술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좀 느끼고 함께 공유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죠. 동네 분이라 내비 안 보고 오신 것 같아요. 여기 처음 왔을 때 이미 여기 산책하면서 울면서 봤죠. 그래서 뭘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은 있었는데 또 막상 이제 저거를 원래 좀 이렇게 붉은 나무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죠. 붉은 나무 다 없어져가지고 모르겠어요. 지금 좀 어떤 게 과연 만들어질지는 한참 나무를 보셔야겠네요. 나무랑 대화를 해야죠. 대화하면서 방송력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계속 가는 게 약간 달라서 힘이 없잖아. 박을 수가 없으니까. 네? 아니 나도 뭐 별별 생각 다 해봤지. 이렇게 같이 결합해 들어가도 아니 그건 나쁘지 괜찮을 것 않아요. 같아. 예, 예. 원래 생각은 그래서 부드러운 털그새 그 부드러운 느낌이 때로 살아보면 얼마나 이게 나풀나풀 거릴 거 아니야 여기는. 원래 생각은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나도 네 그림 드로잉 했을 때 끝이 착착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뻗어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훨씬. 글쎄요, 이렇게 작가들이 예술가들이 겨우내 이 월암별곡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끊임없이 펼쳤잖아요. 이런 어떤 우리 예술가들의 활동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런 날개짓이다. 응? 우리 이제 저는 월암별곡은 날개짓이다라고 이렇게 썼거든요.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그 움직이는, 뭔가 어떤 희망을 향해서 이렇게 뭔가 날개짓하는 그게 바로 예술가들 아닌가 이런 생각을. 바로 이제 아무리 어려운 역경, 어떤 힘든 역경에서도 뭔가 희망을 향해 날개짓하는 우리 예술가들을 저 날개짓에서 보고 그러면서 여기 찾는 많은 분들이 희망을 얻고 그런 그 어떤 그 역할을 저 날개짓이라는 저 작품이 해주면 참 좋겠다. 그 호수, 생태 호수 그 이상의 어떤 가치를 그 계속 찾아가는 그런 왕성 호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작업을 했습니다.